새벽 5시 반. 휴대전화 진동이 베갯머리를 간지럽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알람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거 싫어서 나는 진동만 켜놓고 자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당근 앱 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게 얼마나 안 좋으냐고 아침부터 핸드폰 보지 말라고 잔소리하는데 이게 나한텐 신문 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내리는 그 감촉이 좋아요. 매끈매끈한 유리 표면을 타고 새로운 물건들이 주르륵 올라오는 게 꼭 아침 시장에서 좌판을 둘러보는 것 같달까? 오호, 떡볶이 기계. 이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찾던 건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그 설렘 알아요? 시장 구경 다니다가 딱 마음에 드는 무 한 개 발견했을 때 그 느낌. 손으로 들어보고 톡톡 두드려보고 싱싱한 무청 냄새 맡아보고 비록 화면 속이지만 나는 그 느낌을 똑같이 느껴요. 나는 심옥분. 올해 72. 청담동에 산 지는 40년이 넘었어요. 물론 지금의 그 화려한 청담동 말고 재개발 전 달동네 청담동이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은 수원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엄마 건강은? 물어보고 용돈 쥐어주고 가죠. 착한 놈이긴 한데 엄마가 뭐라고 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노인네가 혼자 사니까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천만의 말씀. 나는 하루하루가 모자라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주짓수 동호회 가서 스트레칭하고 마이너스 주짓수. 깜짝 놀라지 마세요. 70 넘어서 시작했어요. 허리 아프다고 끙끙대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흰 도복 입은 할머니가 젊은 남자 넘기는 거. 그날로 등록했죠. 점심 먹고 나면 낮잠 대신 앱을 켜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5개 앱을 날마다 정기 순찰하죠. 내 닉네임? 청담동 독수리. 왜 독수리냐고요? 독수리 눈처럼 매섭게 물건을 감별해낸다고 해서 붙였어요. 처음엔 청담댁이었는데 그거 너무 시골스럽잖아요. 내 매너 온도는 68.5도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40도대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60 후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비결? 간단해요.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기, 물건 상태 정확히 설명하기, 그리고 사람 대하듯 정중하게 채팅하기. 요습니다 말투 쓰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고 거래하는 거 보면 가끔 혀를 차게 돼요. 네, 이응 기억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있죠? 저번에 어떤 총각한테 할머니 이거 얼마까지 깎아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기억 니은이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무슨 외계어야 이게. 나중에 손녀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뜻이래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나는 꼭 한마디씩 해줘요. 총각 가능합니다라고 쓰는 게 더 빠른데. 왜 그렇게 쓰나? 그러면 열이면 나를 블록 차단하거나 욕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내 거래는 깔끔하고 기분 좋으니까. 중고 거래가 뭔지 알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물건 뒤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어요. 누군가 이사를 가서 팔고, 누군가 이혼해서 팔고, 누군가 돈이 급해서 팔고, 누군가 유행이 지나서 팔고. 그 사연을 읽는 재미. 그게 내가 중고 거래에 빠진 이유예요. 이틀 전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앱을 켰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죠. 자개 보석함 마이너스 3만 원.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자개함의 영롱한 빛깔이란.
검은 오칠 위에 조개 껍질을 아주 얇게 잘라붙여 만든 나전칠기예요. 햇빛에 따라 초록, 보라, 파랑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할매 취향이라고 하지만 내 눈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자개암 모서리의 처리 상태, 문양의 섬세함을 보니 딱 알겠더군요. 이건 70년대 장인이 만든 진품이에요. 백화점 가면 비슷한 게 30만 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고작 3만 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판매자 프로필을 눌렀죠. 닉네임은 새출발. 가입한 지 일주일. 매너 온도 36.5도 마이너스 처음 가입하면 기본으로 주는 온도예요. 거래 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초보예요. 프로필 사진은 없고 동네 인증만 되어 있네요. 청담동 바로 옆 동네 압구정이에요. 뭔가 수상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 가격에? 첫 거래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물건 가치를 모르는 초보가 급하게 내놓은 것. 둘, 훔친 물건이거나 사기인 것. 나는 채팅을 눌렀어요. 손가락 관절이 뻐근하게 아프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여져요. 안녕하세요. 자개암 아직 있나요? 답장이 오는데 채 3분도 안 걸렸어요. 네. 단답형? 뭔가 급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상태가 어떤가요? 금간대는 없어요? 네. 깨끗해요. 그럼 실물 보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세요? 지금이요. 지금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점심때나 저녁때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 보자고? 이건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제가 지금은 좀 어려워서요. 오후 2시쯤 어떠세요? 꼭 지금이요. 낮엔 못 나가요. 못 나간다? 뭐 때문에? 직장인도 아닌 것 같은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바로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에요. 미스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압구정 GS25 편의점 앞이요. 지하철역 근처. 좋아요. 그럼 9시에 뵙죠. 나는 얼른 양치질하고 어제 빨아놓은 남색 등산복을 입었어요. 중고거래 나갈 땐 편한 옷에 꼭 운동화 신고 나가요. 혹시라도 도망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70이지만 100m는 뛸 수 있어요. 가방에 돋보기, 손전등, 물티슈, 그리고 호신용 호루라기를 챙겼어요. 혹시 몰라서 아들한테 간단히 메시지도 보냈죠. 압구정 편의점 앞에 9시쯤 있다. 혹시 연락 안 되면 전화해. 아들은 읽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기는 게 좋아요. 지하철을 탔어요. 청담역에서 압구정역까지는 한 정거장이에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빼곡했죠. 젊은 회사원들이 고개를 떨군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도 예전엔 저랬을까? 30대 때 시장 좌판에서 나물 팔던 시절. 그때도 나는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압구정역 3번 출구로 올라왔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어요. 여름이 코앞이에요. 가로수 사이로 매미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5월의 아침이었어요. 편의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마른 체구, 푹 눌러쓴 검은 야구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젊은 여자였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만 보였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헬쓱하고 퉁퉁 부은 눈. 밤새 울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개암 보러 오신 분이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목이 쉰 사람처럼. 네. 청담동 독수리예요. 실물 좀 볼게요. 여자는 비닐봉지에서 자개암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자개암을 받아든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차가움과 무게감이란. 아, 이건 진짜예요. 나는 천천히 자개함을 돌려가며 살펴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니 조개 껍질이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렸죠.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쓰다듬으니 매끈하면서도 미세한 요철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수작업의 증거예요. 기계로 찍어낸 건 이렇게 손맛이 안 나거든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경첩 부분이 조금 뻑뻑했지만 녹슬거나 망가진 데는 없어요. 안쪽은 붉은 벨벳으로 깔려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조금 바래긴 했지만 찢어진 데는 없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죠.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은은한 장내 향이 났어요. 옛날 사람들이 좀 먹는 걸 막으려고 장내를 넣어뒀던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내가 물으니 여자가 움찔했어요. 집에 있던 거요. 오래돼서 안 쓰는 거. 거짓말. 딱 봐도 거짓말이에요.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갔고 시선이 왼쪽 위로 향했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신호죠.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가 이런 거 모를 줄 아나 봐요.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 심리학 강의도 듣는다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파는 거 아세요? 저 혼자 살아요. 또 거짓말. 이번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가씨, 이거 훔친 거 아니죠?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거 맞아요.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예요. 할머니, 살 거면 사시고 아니면 말고요. 저 바빠요. 목소리에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더 있었죠. 두려움.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아, 됐어요.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 자괴함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거든요. 이 안에 누군가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나전칠기라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얇디얇은 조개 껍질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몇 달씩 걸려서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 물건이 단돈 3만 원에 거래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분명 뭔가 사연이 있어요. 좋아요. 살게요. 나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어요. 여자는 돈을 받자마자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걸어가려고 했죠. 잠깐만요. 여자가 멈칫했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여자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할머니도. 그리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작고 마른 뒷모습이 길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자괴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촉감. 이 안에 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식탁에 자괴함을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어요. 먼저 물티슈로 표면을 꼼꼼히 닦았어요. 먼지와 때를 닦아내니 더 선명한 빛깔이 드러났죠. 학이 2마리 날아가는 문양, 소나무와 구름 문양,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문양들이에요. 이런 자괴함은 보통 혼수로 많이 만들었어요. 딸 시집 보낼 때 보석이며 비녀를 담아주던 거죠.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봤어요. 안쪽 벨벳에 작은 얼룩이 몇 개 있었지만 크게 손상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무게가 좀 이상했어요. 들어봤을 때 뭔가 예상보다 묵직했어요. 자괴함만의 무게치고는 좀 무거운 느낌? 나는 자괴함을 거꾸로 들어 바닥을 살펴봤어요.
바닥도 같은 오칠이 되어 있었는데 사방을 두드려 봤더니 똑똑, 똑똑, 통통 소리가 달랐어요. 사방은 단단한 나무 소리가 났는데 가운데 부분만 미묘하게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중 바닥? 나는 서랍장을 뒤져 돋보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닥을 아주 세밀하게 살폈죠. 있어요.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어요. 눈 안 좋은 사람이면 절대 못 볼 정도로 가늘고 정교한 틈이었어요. 효자손을 가져와서 그 틈을 따라 꾹꾹 눌러봤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눌러보니 어느 순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툭 바닥 한쪽이 살짝 들렸어요. 손을 떨며 그 부분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로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과 누렇게 변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겉봉투에는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은이에게.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를 펼쳐봐야 할까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판 그 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면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지는 옛날에 쓰던 그 얇은 색지였어요. 연분홍색이었는데 세월에 발해서 거의 누런빛이 됐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병원에서 석 달이라고 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내게 말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놀라고 울까봐. 엄마가 내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구나. 너를 대학까지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 결혼식에 예쁜 한복도 못해 입혀서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가 몇 년 동안 쪼개쪼개 모은 돈으로 이 반지 하나는 장만했다. 금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엄마 마음이다. 이 자개함은 내 외할머니가 엄마 시집 올 때 주신 거야. 그때도 이 안에 금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단다. 엄마는 그 비녀로 너를 키웠고 이젠 이 반지를 내게 준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힘들 때 이 반지를 보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다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이 자개함은 절대 팔지 마라. 이건 우리 핏줄이 이어지는 증표란다. 내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그 아이한테도 이걸 물려줘.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을 때쯤 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런, 나는 휴지를 뽑아 눈가를 훔쳤어요. 나이 먹으니까 눈물샘이 약해져서 큰일이에요. 이 자개함의 주인은 지은이라는 아가씨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만난 그 여자가 바로 지은이일 확률이 99%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딸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그 딸은 엄마의 마지막 부탁도 모른 채 3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나는 당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당근 앱을 켜서 새 출발과의 채팅창을 열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가씨, 자개함 속에 반지와 편지가 있었어요 라고 직접 말하면 그 아가씨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아니에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해요.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아가씨, 물건에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확인했으면 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려면 이런 수밖에 없었어요. 답장이 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자꾸 확인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러다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환불 안 돼요. 그래 다 써놨잖아요.
직거래 환불 불가라고.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환불 안 해도 돼요. 그냥 5분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거 발견했거든요. 아가씨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사기 안 당해요. 할머니가 뭘 넣어놓고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불신이 많아요. 뭐, 세상이 각박해지긴 했으니 이해는 가요. 아가씨, 나 70이에요. 사기 칠 나이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가씨 물건 속에서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서요. 꼭 돌려주고 싶어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어요.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압구정 경찰서 바로 옆 카페 알아요? 거기서 만나요. 왜 경찰서 옆이에요? 아가씨가 겁날까봐. 경찰서 옆이면 안전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안전하려고 그런 거긴 해요. 중고거래로 사기 당하거나 위험한 일 당하는 뉴스 많이 봤거든요. 특히 상대가 험악하게 나오면 무조건 사람 많은 곳, 경찰서나 은행 근처로 잡는 게 제 철칙이에요. 좋아요. 1시간 후에요. 그래요. 그때 봐요. 나는 편지와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비닐 지퍼백에 넣어 가방에 챙겼어요. 자개함도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에코백에 넣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산발이에요. 빗으로 정리하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어요. 사람 만날 땐 단정하게 해야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이번에는 편한 단화를 신었어요. 밖으로 나서니 날씨가 참 좋았어요. 5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어깨를 감싸더군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카시아 꽃 따먹던 기억이 났죠. 달콤했던 그 맛.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역에서 내렸어요. 경찰서는 2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보여요. 그 옆에 작은 카페가 있죠.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카페에 들어서니 원두 커피 내리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그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눈빛이 좀 덜 흐려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요. 커피 시켰어요.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자개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비닐 지퍼백도 꺼냈죠. 이거 자개함 바닥에 숨겨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아가씨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지퍼백에서 편지와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리고 아가씨 앞으로 밀어줬죠.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아가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겉봉투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아가씨의 손이 확 떨렸어요. 이 글씨체. 편지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마스크가 금방 젖어버렸죠. 엄마. 아가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좋은 거예요. 한참 후에 아가씨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창백하고 여인 얼굴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예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여기 있었다니. 자개함 바닥에 이중 공간이 있었어요. 아가씨 엄마가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아가씨가 금반지를 들어 햇살에 비춰봤어요. 낡고 작은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저 정말 몰랐어요. 이 자괴함이 엄마 거란 것도 몰랐고 어제 급하게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발견한 건데 그냥 오래된 상자인 줄만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보니까 많이 급해 보이던데. 아가씨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빚이요. 전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 날렸어요. 3천만 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에 독촉장이 와서 알았어요. 전 남친은 연락도 안 되고. 아, 세상에.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게 산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해봐야 소용없대요. 동의서에 제 서명이 있으니까. 제가 속은 거죠. 바보처럼. 아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도 빼야 하고. 그래서 급하게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요. 이 자괴함도 엄마가 세상 떠난 지 5년이 됐는데 집에 남은 엄마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 피하고만 살았어요. 아가씨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편지를 남겨놨다니. 저는 정말 못된 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은 걸 몰라보고 3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아가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가씨 엄마는 딸이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지금 아가씨가 힘든 거 보면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딸이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해 주는 걸 보면 행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 엄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직장 때문에 병원에 자주 못 갔고 마지막 가시는 날도 제가 늦게 도착했어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런 거 엄마들은 다 이해해요. 나도 엄마였고 지금도 엄마니까 알아요.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효도예요. 곁에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아가씨가 엄마 편지 받았잖아요. 이게 인연이에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딸아, 너 지금 힘들지? 엄마가 남겨둔 거 있으니까 힘내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씩씩 울음을 삼켰어요. 이 반지 팔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요즘 금값이 높으니까 한 100만 원? 150?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빚의 30분의 1이네요. 아가씨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안 팔 거예요. 이건 엄마 마지막 선물이니까. 절대 안 팔아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3만 원을 꺼내 아가씨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요. 네. 왜요? 이 자개암 살 때 준 돈이에요. 돌려줄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돈이에요. 제가 판 거고. 아니에요. 이건 원래 아가씨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준 거고.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도 돌려받아요. 아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미 거래 끝난 거예요. 제가 팔았고 할머니가 사셨어요. 자개암도 할머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나는 자개암을 아가씨 쪽으로 밀었어요. 이 자개암은 아가씨가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아가씨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나한테 다시 팔아요. 그때는 제값 받고. 어때요? 할머니. 아가씨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긴. 우리 인연이 있잖아요. 하늘이 나한테 아가씨 도와주라고 만나게 한 거예요. 아가씨가 한참을 말없이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자개함과 편지, 반지를 가방에 소중히 넣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죠. 할머니, 저 이름이 정지은이에요. 그래요. 예쁜 이름이네요. 나는 심옥분이에요. 옥분. 옥굿을 옥에 나눌 뿐이요? 응. 우리 엄마가 나누고 살라고 그렇게 지었대요. 그때는 이름이 촌스럽다고 싫어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지은이가 조금 미소를 지었어요. 울었다 웃었다 바쁜 얼굴이에요. 할머니, 저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을 해도 3천만 원은. 지은아, 내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상담받아 봤어요? 아니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어요. 공짜로 법률 상담해줘요. 혹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같은 거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요즘 나라가 그래도 복지가 좀 나아졌어요. 검색만 해봐도 다 나와요. 내가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아가씨 전화번호 좀 줘봐요. 지은이가 머뭇거리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죠. 그리고요, 지은아. 밥은 잘 먹고 다녀요? 요즘은 잘 못 먹었어요. 입맛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속이 비면 마음도 약해져요. 지금 나가서 국밥집 가서 따뜻한 거 한 그릇 먹어요. 내가 밥값 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정말. 내 말 들어요. 나 70이야. 아가씨가 내 손녀뻘이에요. 손녀밥 사주는 게 뭐가 이상해요? 나는 10,000원짜리 2장을 더 꺼내 지은이 손에 쥐어줬어요. 국밥 먹고 커피도 한 잔 사 먹어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리고 빚 걱정은 천천히 해요.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은이가 돈을 받아쥐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할머니, 저 엄마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따뜻한 말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다들 저한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했냐고만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쉽게 말하는 법이야. 신경 쓰지 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은이가 어떻게 일어서느냐. 네. 할머니 말씀대로 해볼게요.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일도 더 열심히 구해보고. 그래요. 잘할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카페를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하늘이 높고 파랗더군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저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은혜는 무슨,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나중에 지은이가 여유 생기면 그때 또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럴게요. 지은이가 깊게 인사를 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조금은 펴진 것 같았어요. 그럼 할머니, 저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밥 먹고 푹 쉬어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요. 내가 들어줄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자기암을 품에 꼭 안고 가는 그 뒷모습이 어제보다는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나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참 가볍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지어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따라 더 맛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를 찾아서 지은이한테 문자로 보냈죠.
지은아, 여기 연락해 보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상담 받을 수 있대. 할머니가 금방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내일 꼭 전화해 볼게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 올림. 올림까지 붙인 정중한 문자를 보니 피식 웃음이 났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문자를 쓰는 게 신기했어요. 나는 당근 앱을 켰어요. 오늘도 새로운 물건들이 올라와 있었죠. 오, 이거 괜찮네. 옛날 흑백 사진기.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내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중고 거래를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에요. 물건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사연이 묻어 있어요. 그 사연을 읽고 때로는 그 사연을 이어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나는 3만 원짜리 자개암 하나를 샀다가 돌려줬어요. 돈으로 따지면 손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딸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요.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분홍빛, 주황빛, 보라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잘했지?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엄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는 지은이처럼 많이 울었죠. 엄마한테 효도 제대로 못했다고, 왜 진작 더 잘해드리지 못했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들은 자식이 잘 사는 게 제일 큰 효도라는 걸. 그리고 자식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걸 보면 뿌듯해 한다는 걸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당근 앱에서 누가 채팅을 걸어왔어요. 독수리님, 혹시 빈티지 라디오 관심 있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진 좀 더 보내주세요. 작동은 되나요? 또 새로운 물건, 또 새로운 사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심옥분, 청담동 독수리, 매너 온도 68.5도. 오늘도 이 동네 중고거래 앱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법률 상담 받았어요.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전 남친 찾았어요. 경찰에서 사기죄로 조사 중이래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럼 빚은 좀 줄일 수 있겠네? 네. 변호사님이 절반 정도는 탕감받을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할부로 갚을 수 있다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 다음 주에 할머니 뵈러 가도 돼요? 제가 음식 만들어 갈게요. 엄마가 해주시던 잡채요. 할머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좋지.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지은아.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은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어머, 우리 지은이. 어서 와요. 지은이는 예전에 그 창백하고 여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볼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반짝반짝했죠. 손에는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뭔데? 김치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김치 담그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엄마 레시피로 담갔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빨갛고 싱싱한 배추김치가 통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코를 가까이 대니 젓갈과 고춧가루 냄새가 알싸하게 올라왔죠. 어머, 고마워라.
이거 담그려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요즘 할 일도 생기고 마음도 한결 나아져서 이런 거 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와, 할머니 집 정말 아늑하네요. 이 자수 액자들 다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응. 심심할 때 하나씩 놓는 거야. 요즘은 유튜브에 자수하는 법 다 나와서 배우기 쉬워. 지은이가 액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장미, 나비, 고양이. 형형색색의 실로 수놓은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다음에 올 때 실이랑 천 사올게.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요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일 보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해요. 아이고, 몸은 괜찮아? 네. 바쁘게 사니까 오히려 잡생각이 안 나서 좋아요. 그리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개인회생 덕분에 이자도 많이 줄었고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저 요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네. 주말마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아직 여유는 없지만 시간은 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특하다, 우리 지은이. 정말 많이 단단해졌구나.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할머니 안 만났으면 전 아마 지은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엔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참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개함이 선반 위에 예쁘게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엄마의 편지와 금반지가 소중히 보관돼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거 보면서 다짐해요.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요. 잘하고 있어, 지은아. 그리고 있잖아요, 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어머, 정말?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손님이었는데 자꾸 말 걸더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 사정도 다 이야기했는데 괜찮대요. 같이 빚 갚자고. 좋은 사람 만났네. 이번엔 신중하게 해. 네. 할머니한테도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당근앱 알림이었죠. 할머니, 저도 요즘 당근앱 자주 써요. 할머니 보고 시작했어요. 그래. 닉네임이 뭐야? 새 출발이에요. 예전 아이디는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새 출발하는 거죠. 매너 온도는 벌써 45도 넘었어요. 할머니처럼 정중하게 대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해. 사람 대하는 거나 앱에서 거래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정성과 진심이면 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인생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는 엄마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으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고. 김치 고마워. 잘 먹을게.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잡채 해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현관문을 나서던 지은이가 돌아서서 나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 두 번째 엄마예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지은이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경쾌했어요. 똑딱똑딱 리듬감 있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았죠. 잘 됐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당근 앱이었어요. 빈티지 재봉틀 마이너스 5만 원. 사진을 보니 흥미로운 물건이더군요. 옛날 발로 밟는 재봉틀이에요. 오호, 이거 괜찮은데. 나는 채팅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재봉틀 아직 있나요? 네, 있어요.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사연을 듣게 되는 거죠.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이어갔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이에요. 심옥분, 72세, 청담동 독수리. 오늘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을 헤엄치며 나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물건에는 사연이 있고, 사연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따르릉 마이너스. 또 다른 알림이 울립니다. 내 하루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